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네요. 제가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해드려야 될 텐데 조금 전에 사진 보셨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사진을 달라고 했을 때 나중에 드릴게요 했더니 이렇게 얼굴이 이따만하게 나온 사진이 들어갔어요. 홈페이지를 보면서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제 본인은 아니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제 발표를 시작을 할게요. 저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는 오픈소스 기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먼저 제 소개를 해야 되죠. 저는 데이블이라는 회사에서요 프론트엔드 팀을 이끌고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김태곤입니다. 오픈소스에 관심이 많고 가끔 참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오픈소스에 기여하고 이런 참여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재밌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오픈소스에 참여하세요, 기여하세요 이렇게 많이 권장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가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뭐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제목에 쓰여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는 오픈소스 기여가 가능하도록 좀 쉬운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라서 아마 오늘 제 발표에 예시의 대부분은 프론트엔드 쪽을 예시로 들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분야에도 혹은 다른 플랫폼에도 충분히 다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발표를 진행을 해볼까요? 먼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발표를 하는가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했던 오픈소스 활동을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해요. 저는 네이버에서 하는 동안은 익스프레스 엔진이라는 오픈소스 CMS의 개발에 참여했었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오픈소스화 되지 않았지만 진도라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개발한 그것도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후엔 다른 분들이 하셨어요, 물론. 그리고 노드.js 공식 지역화 그룹에서도 활동을 했었고요. 리액트 공식 커뮤니티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드.js 공식 지역화 그룹은 올해 이제 활동이 종료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참여하고 있지 않고요. 리액트 커뮤니티에는 아직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코리아라는 커뮤니티의 운영진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매틱이라는 미국 기업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제 바로 전 직장이 오토매틱이었어요. 이 회사를 잘 모르는 분들이라고 해도 아마 워드프레스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토매틱이라는 회사는 워드프레스를 처음 개발한 메시 세운 회사고요. 여전히 워드프레스라는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가장 큰 후원 기업으로 남아 있고요. 회사 직원들의 많은 수가 워드프레스 오픈소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줘서요.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주요 수익원이 워드프레스닷컴이라는 매니지드 워드프레스 호스팅 서비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호스팅 서비스를 위해서 직접 개발한 칼립소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노드.js와 리액트 그리고 백엔드는 PHP를 사용하는 그런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제가 참여를 했었고요. 거의 매일 6년 동안 근무하면서 거의 매일 사용했던 프로젝트가 워드프레스닷컴을 운영하는 칼립소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애플리케이션을 번역하기도 했고요. 이런 오픈소스 활동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노트패드 플러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거기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번역 파일이 XML로 돼 있었는데 그 XML에 보면 제 이름이 아마 어딘가에 박혀 있을 겁니다.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 버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맥으로 옮겨온 지 오래돼가지고. 그 외에도 여러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만들고 조금씩 공헌도 하고 있고요. 제가 만든 건 대체로 그렇게 인기가 있는 편은 아니라서 이름을 굳이 언급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41%라는 숫자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숫자일 것 같으세요? 41%는 젯브레인이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프로그래밍 관련한 에디터를 만드는 유명한 회사인 아이디를 만드는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매해 이제 개발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래 써 있는데 The State of Developer Ecosystem이라는 설문조사를 매해 하고요. 2023년 올해 버전으로 현재 오픈소스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힌 개발자 비율이 41%예요. 꽤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혹시 이 숫자는 뭔지 알겠어요?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바로 알아채실 것 같은데 뭘까요? 이 숫자는 이제 현재 오픈소스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힌 한국인 개발자 비율입니다. 똑같은 설문조사에서 이게 응답한 내용이에요. 너무 작죠.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인데 이거를 국가별로 이렇게 보잖아요. 거의 최하위에 이제 한국인 개발자들이 랭크가 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이제 제가 미국 기업에서만 10년 넘게 일을 했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뭐 이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한국 개발자들 수준이 저는 꽤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실력에 비해서는 세계 무대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 느낌이에요. 이제 부끄러움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자신감이 좀 실력에 비해서는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혹은 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낮은 오픈소스 참여율은 아마도 이러한 상황이 좀 성향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렇게 상위에 랭크된 거는 뭐 미국이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래에 보면 독일도 있고 중동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어요. 이런 데보다도 뭐 우리나라의 참여율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픈소스를 왜 하는 걸까요? 다른 나라 이제 특히 미국의 예를 보면 55%라고 써 있었잖아요. 개발자들 중 절반 이상이 오픈소스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오픈소스 활동이라고 해서 그냥 무료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픈소스 활동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활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매력이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길래? 라는 질문에 이제 제 나름의 대답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학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배우는 게 꽤 많아요. 개발자를 성장시키는 건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 업무에서는 채워줄 수 없는 많은 부분을 오픈 소스가 보충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가끔 보고해주는 이슈를 보면서 배울 때도 많고요. 아니면 다른 분들의 코드를 보면서 배울 때도 많고 실제로 내가 참여를 하면서 내가 PR을 보내고 이렇게 코드를 커밋하고 이러면서 배우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리액트 세계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네틀리파이에서도 일을 했고 지금은 이제 본인의 회사를 창업하신 분일 텐데 이분이 Learn in Public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학습하라는 글을 작성하셨어요. 뭐 한국어 번역도 있으니까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은 글인 것 같아요.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이분의 요지는 공개적으로 학습하면 남을 가르치는 것처럼 기억에 각인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을 할 때는 이렇게 입력도 중요하지만 출력도 자주 해줘야 나중에 필요할 때 뽑아 쓸 수 있거든요. 나의 뇌에서. 그래서 이제 남을 가르치는 게 최고의 학습법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다른 이들로부터 심지어 이제 오픈 소스 활동을 하다 보면 도움을 받거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점점 이제 나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조금씩 그런 활동을 더 자주 하게 되는 약간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공개적으로 학습하는 거 말고도 글 중간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오픈 소스에 참여할 것도 강력하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분의 글에 공감하는데 제가 평소 학습하는 방법이랑 같거든요. 제 경력은 대체로 공개적인 활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라이언 로그인 폼이라는 걸 만든 적이 있어요. 이게 로그인 폼에 글자를 입력할 때마다 라이언이 이 글자를 입력하는 커서를 따라가요. 지금 애니메이션이 안 돼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동작하는 건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라이언이 눈을 다른 곳을 봐요. 이게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걸 했었는데 제가 이 코드를 작성하면서 배운 내용을 글로 정리하기도 했고요. 덕분에 이제 SVG라는 이런 기술을 다루는 방법과 SVG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었어요. 이렇게 코드도 만들고 글도 썼고요. 혹시 이 자료를 받으시고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 글도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협업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기여를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만 해도 이제 회사 일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있는 개발자분들은 대체로 좀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 과정 자체도 꽤 즐겁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협업 기회 중에 제 경우에는 제 오픈소스 활동을 보고 해외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제안받기도 했어요. 뭐 결국 안 하기는 했지만 이런 경험, 비슷한 경험이 몇 번 더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오픈 소스를 만들었고 그게 인기를 끌어서 해외 유명 갭에서 스카웃 해가더라라는 얘기. 이런 얘기들도 심심찮게 들리는데 여러분들이 오픈 소스 활동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프론트엔드 세계에서는 SWC라는 스피드 웹 컴파일러라는 걸 만드신 강동윤 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이제 지금은 Next.js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Next.js를 만든 버셀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분도 처음에는 그렇게 그냥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바벨이라는 자바스크립트 컴파일러가 너무 느려서 트랜스파일러 혹은 컴파일러가 너무 느려서 러스트로 작성을 하다 보니 그냥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처음에 컴파일러 이론도 잘 모르고 만드셨대요. 근데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픈 소스를 하다 보니 이게 유명해졌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해외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기회를 얻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픈 소스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력의 발전에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나의 코드를 공개하고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이제 좀 이름을 알리고 명성을 얻을 수 있어요.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좋은 취업 자리는 대체로 이제 인맥을 통해서 나옵니다. IT 업계에선 많이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커뮤니티에서 명성을 쌓으면 이게 항상 득이 되는 건 아니지만 특정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 때 누군가는 나를 한 번 더 생각해 줄 수 있다. 이게 작은 차이인 것 같아도 나중에는 굉장히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실력을 증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극단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A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러이러한 걸 작성해봤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그냥 다 됐고 A 프로젝트에 제가 컨트리뷰터입니다, 메인테이너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둘 중에서 어떤 쪽이 더 임팩트가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사람이 내가 A 프로젝트를 잘 안다고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이미 컨트리뷰터고 내가 이미 메인테이너인데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Y 컴비네이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스타트업 VC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Y 컴비네이터의 지금 CEO와 대표로 계신 이 게리라는 분이 얼마 전에 이제 트윗을 올리신 게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개발자들에게 엔지니어들에게 이제 추천하는 게 있는데 뜨고 있는 프로젝트의 이슈를 찾아서 그걸 픽스하고 스타트업에 메일을 보내봐라. 그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메일을 보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아래에도 뭐 이 사람 말에 동의한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공개적인 오픈소스 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것과 같은 취지로 경력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커뮤니티의 성장과 선순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경력 초기에 사용했던 언어가 PHP였고요. 지금은 자바스크립트라서 당연히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활동을 했었고 이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받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돌려주자는 마음으로 활동을 했더니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작은 명성이 쌓였고요. 그게 다시 이제 저의 경력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커뮤니티가 발전하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도 당연히 발전이 되고요. 이게 다시 커뮤니티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오픈소스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대답이 없으시니까 그냥 들었다고 생각을 제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요.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오픈소스를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팁을 드릴까 해요. 오픈소스를 하고 싶어도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기여를 하고 싶어도 좀 나는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세 종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첫 번째가 시간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픈소스 한 달 챌린지를 직접 해봤습니다. 이 발표를 수락하고 11월 1일부터 오픈소스를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보는 챌린지를 나름대로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사용한 언어는 타입스크립트도 사용했고, 지그라는 새로 만들어진 언어는 아닌데 만들어진 지는 좀 됐지만 최근에서야 조금 주목받는 언어가 있고요. 러스트도 사용해봤고요. 웹 어셈블리도 사용해봤고, 한국어와 영어도 사용했습니다. 언어니까요. 번역한 문서가 이렇게 한 개, 뭐 리뷰한 문서 5개, 패키지도 3개 정도 배포했고 아직 작업 중인 것도 있고요. 다른 분의 저장소에도 PR을 올렸고요. 다른 종류의 커밋 같은 활동도 좀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뭐 매일 해야 한다는 점은 조금 어려웠어요. 그런데 활동 자체는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10여 분이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일 오픈소스를 해야지라고 말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오픈소스에 기여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가끔 오픈소스 활동을 하긴 하지만 가끔 하는 걸로는 이런 시간이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들여서 이제 한 달 동안 챌린지를 해봤는데, 해본 결과 뭐 하나하나의 노력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였다. 제가 이동안 다른 활동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야근도 했었고요. 당연히 회사를 다녔고 야근도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웹툰과 소설도 많이 읽었고요. 애니메이션도 봤고 드라마도 봤고 다 하면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고양이 밥도 줬어요. 화장실도 치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한 활동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는 난 오픈소스를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픈소스 기여에 저는 거창한 코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찾았어요. 사실 이것 말고도 많은 예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찾은 게 타이니워닝이라는 프로젝트예요. 보시면 위클리 다운로드 수가 800만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나름 꽤 유명한 오픈소스예요. 근데 이 오픈소스에 실질적으로 작성된 코드는 26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 10초 정도 훑어보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짧은 코드예요. 주석을 제외하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8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할 정도의 굉장히 유명한 오픈소스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거창한 코드가 필요할 거라는 선입견이 좀 사라지죠. 말이 나온 김에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싶고 구현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구현하고 싶은 이름 앞에 스몰이나 타이니, 나노 이런 접두사를 붙여서 같이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작게 구현된 구현체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스테이트 스토어를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 나노 스토어, 타이니 스토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참고할 만한 코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꼭 코딩일 필요는 없어요. 코딩 외에도 방법은 많습니다. 아래 보면 쭉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항목들 있잖아요. 유명한 그래픽 오픈소스 중에 잉크스케이프라는 오픈소스 그래픽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혹시 이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프로젝트의 위키 페이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코딩을 하지 않고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만큼 많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딩 없이도 여러분들이 기여할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가 아이디어가 없다는 얘기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실제로 사용하면서 발견한 버그를 수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V라는 언어에다가 이렇게 기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용하는 환경, 맥 환경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을 해봤더니 이게 컴파일이 안 돼서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코드를 보고 그냥 수정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사용하면서 수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프로젝트의 이슈 게시판을 이제 좀 꼼꼼히 읽어보고 이 중에서 할 만한 것들을 골라서 기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은 이제 V라는 언어의 이슈를 열심히 봤더니 작년 이맘때쯤인가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사람 4번째로 랭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드와 문서를 리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2016년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 오토매틱이라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칼립서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 칼립서라는 프로젝트가 당시로서는 조금 드물게 제가 원하는 기술 스택을 굉장히 대규모 사이트에 쓴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코드를 읽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오타가 있었어요.
이런 오타 찾기 쉽잖아요. 그래서 오타를 수정하는 PR을 보냈습니다. 이 회사에서 제가 결국은 입사를 하게 됐는데, 이때 채용을 담당했던 친구가 저랑 채용 얘기를 한창 하는 도중에 어떤 컨퍼런스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나 발표했고 벌써 외부인들이 PR을 100개나 보냈다라고 홍보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제가 보낸 PR이 2개가 머지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채용을 담당하는 그 친구에게, 야, 100개 중에 2개가 내 거다라고 어필을 했고요. 뭐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인상은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 회사에 입사를 했고요. 6년 동안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좁고 특수한 케이스를 다루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어 관련 혹은 여러분들만 겪고 있는 굉장히 좁은 도메인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 수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다뤄주는 사람이 적어요. 아쉬우면 본인이 해야죠. 그래서 제가 다루는 경우도 있는데요. 30일 동안 챌린지를 하면서 제가 만들었던 패키지 중에 하나가 원고지 관련된 패키지예요. 원고지 매수를 세는 거는 그냥 글자 수로 나누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원고지 작성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원고지 작성법을 위해서 따로 그 매수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로직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도 작성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또 다른 걸로는 퍼지 매칭 라이브러리도 만들었는데, 리벤슈타인 편집거리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퍼지 매칭이라고 텍스트를 검색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한국어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러시아 분인가? 어쨌든 그분이 만드신 알고리즘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한국어에 대한 이런 초성 검색이나, 저희는 기억만 쳐도 가나 강이 매칭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처리하는 이런 라이브러리도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에 기여할 기회는 사실 초기 프로젝트일수록 좀 찾기가 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그란 언어도 다룬다고 했었는데, 이 지그란 언어가 아직도 버전이 0.12인 0.12하고 정확히는 0.12 데브 버전이에요. 이게 거의 일주일도 안 돼서 한 번씩 릴리즈가 돼요, 데브 버전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기능이 막 휙휙 바뀌는 프로젝트예요. 이 빌트인 패키지 매니저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 제가 이렇게 빌트인 패키지 매니저를 추가해달라고 PR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초기 프로젝트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는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어떤 프레임워크로 작성된 걸 다른 프레임워크로 작성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포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이나 언어로 옮겨 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네이티브로 작성된 어떤 모듈 같은 거를 래퍼를 만들어서 동적 언어나 이런 거에 바인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했던 활동 중에는 아까 만들었던 그 퍼지 매칭 라이브러리를 일단 저한테 익숙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보고, 학습을 위해서 러스트로도 만들어보고 지그로도 만드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면 로직 자체는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언어에 대해서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픈소스 기여에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픈소스 기여를 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굉장히 뻔한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시죠? 예. 음악이 자동으로 재생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내가 참여하는 커뮤니티,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애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셨다시피 오픈소스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활동도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은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당장 이 오픈소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여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홍보를 하자면, 이 슬라이드에 사용된 이미지도 모두 오픈소스 이미지 프로젝트인 언드로우에서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